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너무나 범죄와의 전쟁 최악의 범죄자 편 19, 14위를 공개합니다. 모모 팔아넘긴 비정한 남성. 2021년 10월 베트남 미성년자 인신매매 혐의로 체포된 로 포펑. 그런데 그가 범행을 저지른 데는 나름 사연이 있었다는데요. 제가 심장병 진단을 받았는데 치료비가 없어서 홧김에 그런 거예요. 2018년 9월 심장병 진단을 받은 펑은 넉넉지 못한 형편에 치료비를 구할 길이 없자 어린 소녀를 중국으로 인신매매, 그 대가로 심장병 치료비를 마련한 건데요. 저걸 누가 이해를 하고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동정을 하겠어요. 아니 아이들 잃어버린 부모의 인생은 그 삶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살자고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경악스러운 사실은 설마. 펑이 중국에 팔아넘긴 미성년자의 정체, 바로 하지마. 에이. 펑의 13살 된 친딸 로티 메이였다는 겁니다. 와 자기 심장병 고치려고. 지가 살겠다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다가 아니라고요? 네. 이게 끝이 아니라고? 왜 1위가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그의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 있었는데요. 바로 펑의 조카이자 메이의 사촌 언니. 범행 전 펑은 조카에게 연락해서요. 내가 돈을 조금 나눠줄 테니까 메일을 팔아넘길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좀 알아봐줘. 어? 그러자 돈에 눈이 멀었던 펑의 조카는 인신매매에 가담. 그렇게 어린 사촌 동생인 메이를 속여 중국으로 데려갔고요. 인신매매단에게 1억 2천만 동, 한화 약 624만 원을 받고 메이를 팔아넘겼습니다. 600만 원 돈에 그 돈을 나눠 갖겠다고 가담했다는 거예요. 이걸로 끝난 거지 이제 가족 간의 관계는. 불행 중 다행으로요. 이들의 천인공노할 범죄 행각은 2021년 9월 펑의 딸 메이가 중국에서 구조되면서 발각됐습니다. 베트남으로 돌아온 메이는 자신을 중국으로 데려갔던 사촌 언니를 범인으로 지목,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결과 메이의 아빠 펑이 인신매매를 주도한 정황이 드러났고요. 그제야 딸 메이는 자신을 중국에 팔아넘긴 주범이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빠였다는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현재 펑은 미성년자 인신매매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욕심으로 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아빠. 딸은 결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하나의 인격이라는 사실을 제발 깨닫길 바랍니다. 범죄의 전쟁 최악의 범죄자 편 19, 12위를 공개합니다. 모모로 이룬 가정. 2014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41세 남성 이시드로 가르시아는 납치 및 감금, 강간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그런데 가르시아가 범죄를 저지른 대상은 다름 아닌 그의 아내. 납치하고 감금해서 강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2004년 가르시아는 당시 동거녀의 딸이자 15세였던 제인에게 마약을 먹인 뒤 납치, 자신의 집 주차장에 가둬놓고 성폭행을 일삼았는데요. 심지어 2007년엔 강제로 결혼까지 해 2012년 두 사람 사이에 아이까지 태어났습니다. 야 그러면 그 나이 때부터 그걸 겪었으면 인생의 대부분은 저런 억압과 폭압과 폭력 속에 살았던 거 아니에요 지금? 인생의 대부분을 그렇게. 그런데 가르시아의 범죄 행각이 밝혀지자 아니 세상에 납치라니 겉보기에는 평범한 부부처럼 보였어요. 이웃들은 놀란 반응을 보였는데요. 주변 이웃들까지 감쪽같이 속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제인이 납치될 당시 그녀는 멕시코에서 이민 온 지 6개월 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영어를 못했던 데다가 네 가족들은 널 찾지 않아. 널 버린 거라고. 도망가면 네 가족들까지 모조리 추방시킬 거야. 불법 체류자라는 제인의 신분을 약점 삼아 10년간 이어진 가르시아의 협박. 게다가 두 번의 탈출을 시도했지만 결국 발각되며 폭행을 당하는 등 지속적인 정신적, 육체적인 학대로 제인은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살았던 겁니다. 시도를 안 했던 게 아니었구나. 그 심리적인 약간 그 억압 상태를 만들어서 아예 도망을 못 가게 해버렸네요. 그러니까. 근데 결국에는 그래도 신고를 해서 잡힌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생각이 바뀐 거죠? 엄마는 그래서 강한가 봅니다. 이 2살 된 딸의 엄마였던 제인은 어느 날 아이의 얼굴을 보다가 문득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선 안 되겠어. 아이마저 나처럼 살게 할 순 없어. 딸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남편으로부터 벗어나야겠다고 결심.
SNS를 통해 가족을 찾았고요.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며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후 체포된 가르시아는 그녀를 여왕처럼 모셨다고요. 집 바로 앞에 경찰서인데 감금이 가당키나 합니까? 라며 끝까지 범죄를 부인했지만 2016년 징역 4년 4개월을 선고받고 종신성범죄자로 등록됐습니다. 형량도 너무 낮다. 그러니까 미성년자 납치해서 약점을 이용해서 협박, 가스라이팅, 뭐 아이까지 낳게 하고 강제 결혼했는데 어떻게 4년밖에 안 돼? 그러니까 뻔뻔하게 뭐 여왕처럼 모셨다 그러고 뭐 저랬는데도 형이 저거밖에 안 나와요? 난 다시 찾아갈까 봐 그게 무서워. 그럼. 어쨌든 새롭게 인생을 찾으셨으니까 아이와 함께 좀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다는 꽃길만 걸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범죄와의 전쟁 최악의 범죄자 편 19, 11위를 공개합니다. 아버지가 흘린 모모 눈물. 2020년 11월 중국 충칭시 1살 샤오장과 2살 슈에슈의 남매가 아파트 15층 베란다 밖으로 추락, 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순간에 벌어진 끔찍한 사고에 남매의 친부 장보는 제가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갔을 땐 이미 추락한 뒤였어요. 애들을 신경 쓰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나 밉습니다. 세상을 잃은 듯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이 찢어질 듯 오열했습니다. 왜 안 저러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제일 원망하게 되죠. 아니 근데 오늘 주제 때문에 너무 불안한데. 나도 불안한데. 자,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 후에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 아이들의 추락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랄 만한 사건의 범인, 하지 마요. 아이들의 아빠인 장보였습니다. 저건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이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자기 아이들을 죽여놓고 저런 연기를 하지? 아 머리 아파. 자, 지금부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기막힌 사건의 전모를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 발생 후 장보의 전처이자 사망한 아이들의 친모인 천메이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겨우 1살과 2살밖에 안 된 아이들이 직접 무거운 유리문을 열고 베란다로 나가 높은 철제 난간을 스스로 넘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죠. 게다가 전 남편인 장보에게 사건 당일의 경위를 묻자 내가 잠이 들어서 애들을 못 봤어. 그때 식사 중이라 애들이 베란다 간지 몰랐지. 자, 이렇게 계속 말이 바뀌는 장보의 모습을 수상하게 여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在视频中他特别的痛苦，撞墙啊，怎么样的？我觉得他就是在演戏，就是他对孩子根本就没感情。 행동에 일관성이 없었구나. 그렇습니다. 평소 아이들에게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 땅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저 모습이 가장 의심스럽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친모 천씨 신고로 재수사에 돌입한 결과 어린 남매의 추락사는 단순 사고가 아닌 친부에 의한 고의적인 살인 사건으로 밝혀졌던 건데요. 왜 이렇게 이상한 놈들이 많지 오늘 진짜. 근데 오열하던 모습이 너무 역겹네요. 아니 근데 이건 왜 그런 거래요? 왜 자기 애들을 그렇게 죽인 거래요? 장보가 친자식을 살해한 이유는 더욱더 충격적입니다. 애인과 헤어지지 않으려면 애들을 죽여야만 했어요. 제 애인을 기쁘게 해주고 싶었다고요. 평소 장보의 자녀들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장보의 애인 예쟁첸이 삶을 종료합니다. 이 두 사람은 사건 한 달 전부터 수차례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요. 살인 방법, 성공 가능성 등을 논의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그렇게 사건 당일 두 사람은 계획대로 어린 남매를 베란다로 강제로 끌고 와 창밖으로 아이들을 집어 던졌던 겁니다. 아니 마지막에 자기가 던져지면서 자기 아빠의 얼굴을 봤을 때 그 애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너무너무 어리석다. 너무 어리석어. 사건 조사 후 진실이 밝혀진 뒤 중국 법원은 추악한 행태를 저지른 그들에게 사형을 선고했는데요. 비뚤어진 사랑에 눈이 멀어 천륜을 저버린 비정한 아버지. 지옥에서라도 그 죄를 갚아야 할 겁니다. 정말 끔찍하죠. 야 걔네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진짜 미안한 거지. 범죄와의 전쟁 최악의 범죄자 편 19, 7위 공개합니다.
모모가 부른 잔혹한 비극. 2020년 9월 중국 스촨성. 수십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 라무는 평소처럼 한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생방송으로 시청자들과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괴한이 침해. 라무가 있는 방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뒤 도주했습니다. 뭐야? 방송하고 있는데? 라이브 중에? 라이브 중이에요. 불길은 순식간에 번졌고 결국 라무는 탈출하지 못하고 의식을 잃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 참혹한 현장을 목격한 시청자들이 신고. 얼마 뒤 구조대가 도착해 라무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어머머. 전신의 90%의 심각한 화상을 입은 그녀는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머머. 아니 누가 이런 짓을 저지른 거예요, 도대체? 대충 예상이 되는 거는 저 인플루언서의 어떤 스토커. 진짜 그게 아니길 바라는데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거밖에는 뭐 사실. 아니면 라무에게 뭐 개인적 원한이 있었던. 아하. 자, 사건 발생 3개월 뒤 범인이 체포됐는데요. 자, 그런데 충격적인 범인의 정체. 그녀를 죽음으로 몰고 간 괴한은 바로 라무의 전 남편 탕루였습니다. 원차는 이혼을 한 뒤에 뭐 앙금이 남아서 복수를 한 걸까요? 또 라이브로 이렇게 행복하게 막 잘 사는 모습에 분노 범죄? 자, 대체 왜 이런 짓을 벌인 걸까? 2009년 탕루와 결혼한 라무는 결혼 직후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렸는데요. 당신은 날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발 이혼해줘요. 폭력을 견디다 못한 라무는 이혼 소송을 제기. 2020년 6월 겨우 탕루와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혼 후에도 탕루는 줄곧 라무를 찾아와 재결합을 강요. 또다시 폭력을 두드리며 위협했는데요. 하지만 라무가 끝까지 재결합을 거부하자 탕루는요. 다른 남자한테 웃어주지 말랬지. 다 죽여버리겠어. 인플루언서인 라무가 방송을 통해 다른 남성들과 소통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범죄를 계획. 그렇게 라무를 사지로 내몬 것이었습니다. 이게 아까 그거랑 똑같은 거네. 이게 소유를 하려고 한 거예요, 소유를. 사람으로 대하거나 여자로 대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이 예쁜 인형을 내 거라고 소유하려고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딴 남자한테 웃는 꼴도 지금 못 참아주는 거야. 아니 그리고 라이브를 보는 사람을 다른 남자로 인식했다는 것 자체가 정신병이죠. 의처증을 넘어선 저건 정신병이라고 봅니다, 저는. 자, 그런데 말입니다. 공안에 체포돼 법정에선 탕루의 주장. 전 아내에게 겁만 주려고 했다고요. 죽일 의도는 전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유족에게 용서도 구하지 않고 뻔뻔하게도 말도 안 되는 변명만 늘어놓은 탕루. 하지만 재판부는 탕루가 범행 전 일부러 휘발성이 높은 고급 휘발유를 골라 방화를 저질렀다는 점에 주목. 범죄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다면서 탕루에게 고의살인죄로 사형을 판결했습니다. 한 여성을 향한 집착이 만들어낸 비극.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닌 끔찍한 범죄에 불과합니다. 범죄의 전쟁 최악의 범죄자 편 19 5위를 공개합니다. 살해당한 두 아이, 범인은 모모. 2021년 5월 15일 미국 애리조나주 40세 일본인 여성 이노우에 유이가 다급히 경찰서에 달려왔는데요. 집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아니 어떤 소리가 들리길래 경찰서까지 찾아와요? 그게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즉시 이노우의 집으로 출동한 경찰은 그곳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 이노우의 9살 딸 미아와 7살 아들 카이가 정말 끔찍하게도 흉기에 의해 훼손, 잔혹하게 살해된 채 시신으로 발견된 겁니다. 엄마가 경찰에 신고를 하러 갔잖아요. 이상한 소리 들려서. 네. 그 사이에 아이가 살해된 겁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 아이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은 바로 아이들의 엄마인 이노우였습니다. 진짜 충격이네요. 그래놓고 경찰이 뻔뻔하게 와서 다급한 척한 거야? 경찰은 사건을 신고한 엄마 이노우의 차에서 선명한 핏자국과 흉기를 발견. 그 흉기는 고축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15cm가량의 날카로운 칼이었습니다. 어우, 왜 저럴까? 자, 당시에 이노우에는 남편과의 불화가 심해 이혼 소송 중이었고요. 사건 전날 밤도 크게 다투어 남편을 칼로 찌르겠다고 협박. 남편이 집을 나간 사이 아이들에게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아이들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그녀는 난 아무도 죽이지 않았어요. 아이들을 죽이라는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저 심신미약인 쪽도 연기하는가 보다.
아이들을 죽이라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귓속에 맴돌았다고 주장했는데요. 처음에 경찰서에 찾아간 것도 그 목소리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걸 믿냐? 아니 누가 저런 거 가르치나? 이렇게 하면 형량이 줄어요 가르치나?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요. 두 자녀의 시신에서 자신들을 해하는 엄마로부터 벗어나려고 필사적으로 발버둥친 흔적들이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때문에 시신의 상태는 더욱더 참혹했다고 합니다. 아, 너무나 고통스러운 짧은 삶을 살다 갔다, 아이들이 진짜로. 자, 이노우에는 끝까지 본인의 무혐의를 주장했지만 무혐의를 주장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법원은 두 건의 1급 살인 혐의를 적용,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자신의 두 아이를 살해한 극악무도한 엄마, 그 어떤 죗값을 치르더라도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겁니다. 인간의 탈을 쓴 현실판 악마 19, 이번엔 16입니다. 비정한 부모의 끔찍한 거래. 네, 2017년 한 익명 네트워크에 올라온 글. 독일 프라이부르크에 사는 9살 남자아이입니다. 입금하시면 바로 가능합니다. 뭐가요? 입양을 한다는 얘기예요? 뭘 한다는 얘기예요? 전혀 감이 안 잡히는데요. 독일 남서부 도시 프라이부르크에 사는 40대 여성 베린. 그녀는 7살인 친아들과 둘이 살다 남자친구 크리스티안과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뒤 부부는 함께 사업을 구상했는데요. 그런데 그 사업의 내용은 정말로 충격 그 자체. 자, 바로 베린의 친아들로 성매매 사업을 하는 것이었죠. 그럼 아까 그 입금하라는 게 그거예요? 그 글을 올린 사람이 바로 엄마였습니다. 친엄마. 와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정말로 끔찍하게도 엄마의 매춘 광고에 소아 성애자들의 문의가 쇄도했고요. 엄마 베린은 악마들에게 친아들을 넘겼습니다. 낯선 남자들의 추악한 성적 학대에 어린 꼬마는 매일을 고통 속에서 신음했고요. 자, 7살 소녀는 그렇게 엄마 손에 이끌려 무려 2년간 60차례가 넘게 끔찍한 성적인 학대를 당했다고 합니다. 와 이거는 정말 너무 이건 너무 상상 이상인데. 아이의 성을 판매한 이 일은 소아 성애자인 계부의 지시로 밝혀졌는데요. 그래서 집에서는 계부가 수시로 의붓아들을 성폭행을 해왔고요. 심지어는 그 행위를 모두 다 촬영을 해서 익명 네트워크에서 이걸 또 대규모로 돈을 받고 판매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이 어떻게 밝혀지게 된 거예요? 자, 불행 중 다행으로 그 영상을 우연히 본 사람들의 제보로 독일의 사이버 범죄 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했고요. 그 결과 이 부부의 끔찍한 악행이 밝혀지게 된 거라고 합니다. 정말 그리고 다행히도 양부모에게 입양돼서 사랑으로 좀 자라고 있다고. 다행이다. 선행 천사의 두얼. 2008년 중국 장베이구에 사는 사업가 스청 차오는 고아인 7살 왕모 양을 양녀로 입양했습니다. 그의 입양 소식은 지역 사회의 큰 뉴스였는데요. 그 이유는 중국 닝보 지역에서 섬유 공장, 박물 사업 등 여러 분야의 사업체를 거느린 스청 차오는 지역 내 초등학교 설립에 기부금을 쾌척하거나 또 공공복지 산업을 지원하는 등 덕과 또 부를 갖춘 재벌로 유명한 지역 유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7년 후 만신창이가 된 채 장베이구 파출소를 찾아온 왕모 양. 집에 사는 악마를 신고합니다. 그 사람이 저를 8년 동안 8년 동안 참은 거예요? 자, 그간에 있었던 일을 소녀가 밝혔습니다. 그 내용은 정말 처참 그 자체. 양 아버지인 스청차오에게 무려 8년 동안 성폭행을 당했고요. 또한 그의 내연녀인 황춘 мя오도 합세해 소녀를 학대하고 심지어는 성폭행을 돕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저러려고 입양한 거야? 저러려고 입양했네. 저러려고 입양했어. 그리고 또 주위에 또 신망이 높으니까 와. 아무도 의심 안 할 거라고 또 마음을 놨겠죠. 아니 와. 게다가 두 사람은 왕모양 이외에도 가출 학생 등이 모인 커뮤니티를 통해 의붓딸과 비슷한 또래 10대 여학생들을 꼬드겨 똑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아, 그 내연녀는 저게 기분이 안 나쁜가? 왜 저러는 거야? 이 사건이 밝혀지면서 중국 동부 장베이구 전체는 큰 충격에 빠졌고요. 지역 유지이자 양아버지였던 시청차오를 향해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후에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하지만 시청차오는 이미 사업체를 모두 접고 나이지리아로 도피한 상황.
하지만 다행히도 또 다른 용의자인 내연녀 황춘미아오를 체포했고요. 그녀는 2017년 중국 원주구 인민법원 1심 재판에서 아동 학대 및 성폭행 방조 혐의 등으로 징역 13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의붓 아버지 스승차오는 해외 도피 사범으로 공안기관으로부터 적색 수배령이 내려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잡혀야 돼요. 자,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2살 배기 아이 케일리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곧바로 경찰이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지만 안타깝게도 실종 6개월 만에 집 근처 숲속에서 유골로 발견됐습니다. 그것도 쓰레기 봉투 안에서 말이죠. 누가 유기했네. 아니, 누가 유기했네. 자, 그런데 수사 과정 중 엄마 케이시 앤서니에게서 수상한 행동들이 발견됐습니다. 먼저 2살 난 딸 케일리가 실종된 지 무려 한 달이 지나서야 신고를 했는데요. 말도 안 되네. 냄새가 난다. 그것도 엄마가 아닌 할머니가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주변인들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충격 사실. 지독한 파티광이었던 엄마 케이스는 티가 문제예요. 딸이 없어졌는데도 파티장만 전전했다고 하는데. 아니, 파티가 뭔데 그래? 자, 그리고 아이가 실종된 그 기간에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문신을 본인의 몸에 새기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1급 살인 혐의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엄마 케이씨. 그 뒤 오랜 조사 과정을 통해 사건 발생 3년 후인 2011년 5월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케일리가 혼자 수영장에 빠져서 익사한 거예요. 근데 괜히 제가 오해를 받을까 봐 그런 거죠. 하지만 검찰에선 엄마 케이씨의 차에서 시체가 부패한 냄새가 났다는 점, 또한 차 내부에서 강력한 마취 성분인 클로로포름이 발견된 점, 그리고 집 컴퓨터에서 클로로포름의 검색 기록이 발견된 점 등을 대며 그녀가 딸을 마취시킨 뒤 질식사 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완전 의도적이네요. 그리고 2011년 7월 미 전역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드디어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케이시 앤서니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모든 증거가 엄마 케이씨를 향해 있었지만 엄마 케이씨가 딸을 죽인 직접적인 동기와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해서 무죄 판결이 내려집니다. 아니 얼마나 더 결정적인 증거를 들이대야 되는 거예요? 한편 자신의 아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에서 웃음을 어머머머머 진짜 우리 엄마 저거는 케이씨. 악마의 미소다, 악마의 미소. 악마를 보았다다. 이 사실이 공개되자 수백 명의 미국인들은 무죄라니 인정 못해 이 살인자! 하며 재판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고요. 언론에서는 제2의 오제이 심슨 사건으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끝까지 끔찍한 건요. 무죄 판결이 났잖아요. 네. 근데요? 근데 엄마 케이씨는 미국 내 언론사들에게 약 16억 원을 주면 이 진실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겠다고 딜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애가 너무 불쌍해. 엄마의 자격을 상실한 악마들. 그녀는 정말 일말의 양심도 없는 걸까요? 가족이길 포기한 악마들 19, 16일을 공개합니다. 2018년 4월 미국 위스콘신주 7살 꼬마 에단이 급하게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깜짝 놀라고 맙니다. 온몸이 꽁꽁 언 아이는 갈비뼈가 골절되고 머리와 복부에 타박상이 가득했던 겁니다. 자, 대체 7살 꼬마 에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4남매를 키우는 싱글맘 안드레아 에버렛에겐 심각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동거하는 남자친구가 자신의 아이들에게 손찌검하는 모습을 목격한 거죠. 그런데요, 이웃 주민들에게도 이 모습이 목격되자 아동보호국의 결정에 따라 엄마 안드레아는 아이들 임시 보호자에게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고모님, 혹시 저희 아이들의 법정 후견인이 돼줄 수 있을까요? 애들도 순하고 그렇게 하자꾸나. 내가 잘 돌봐줄게. 그런데 아이들을 이 집에 보낸 건 엄마 안드레아의 큰 실수였습니다. 아이들을 돌봐야 할 가족들이 되레 더 학대를 한 겁니다. 안 그래도 학대받던 아이들인데 왜? 아니 근데 왜 데려간 거예요? 왜 학대를 해? 그러니까 왜 학대 데려가서 왜 학대요? 아이들은 매일 2시간 동안 무려 20kg의 통나무를 끌어야 했고요. 삼촌 데미안은 어린 조카들을 감싸주긴커녕 감시와 폭력을 행했고요.
그러다 급기야는 4남매 중 7살인 에단을 한겨울 언 땅 속에 생매장하듯 파묻기까지 한 겁니다. 그렇게 30분이나 추위와 공포에 떨다 결국 정신을 잃고만 에단. 그제야 겁이 난 삼촌은 급히 아버지를 불러 병원으로 향했는데요. 전화를 받고 급히 달려온 에단의 엄마 안드레아. 하지만 이미 아들은 체온이 23도까지 떨어진 상태. 그 뒤 결국 에단은 끝내 숨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큰 할머니와 큰 할아버지는 아동 학대와 방관 혐의, 또 삼촌 데미안은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7살 조카를 죽음으로 몰고 간 어린 삼촌은 조카들 때문에 집이 어지럽히고 시끄러워지는 게 싫었다라며 인면수심에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할 소리냐. 가족이길 포기한 악마들 19, 15일을 공개합니다. 부모가 말하는 참교육의 실체? 러시아의 한 병원. 한 소녀를 진단하던 산부인과 의사는 깜짝 놀라고 맙니다. 안 돼. 아, 산부인과 불안해. 왜요? 아직 12살밖에 안 된 어린 소녀 베로니카에게서 성폭행의 흔적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요. 이후 베로니카는 경찰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끔찍한 성적 학대를 당했는데 학대를 한 이들은 놀랍게도 친부모였습니다. 왜 부모님이 애를 결국 강간과 소아성애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베로니카의 부모. 그런데 우린 성폭행을 한 게 아니라 교육을 시킨 겁니다. 성교육이요. 저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한 이유. 아무것도 모르던 어린 나이에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엄마. 그래서 아이가 크면 성생활을 할 텐데 우리가 미리 가르치는 게 좋겠어요. 자, 이왕이면 아버지와 첫 경험을 하는 게 낫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 아니 정말 사이코예요? 그래서 엄마와 합의를 한 아빠는 진짜 어이가 없네. 이틀에 한 번꼴로 아무것도 모르는 딸과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고 심지어는 어머니도 딸에게 성적 학대를 가했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 자기 친부모의 끔찍한 행각에 12살 어린 딸은 주변에 말도 못하고 홀로 끔찍한 시간을 버텨왔습니다. 아 근데 저 딸은 평생 트라우마가 남을 거잖아요. 그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앞으로? 치유하는 데만 몇십 년일 겁니다. 치유가 평생을 될까요? 몇십 년이라고 치유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 부모는 딸 베로니카를 성폭행한 혐의가 입증돼 양육권을 박탈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는 경찰에 체포된 이후에도 우리는 성폭행이 아니라 딸을 위한 성교육을 한 거다라며 뻔뻔하게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족에게 포기한 악마들 19, 14위 공개해주세요. 관종 아빠의 욕심이 부른 참사. 2012년 5월 영국의 한 가정집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자고 있던 필포트 부부는 화재 경보를 듣고 곧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아빠 믹은 2층에서 자고 있는 자녀들을 구하기 위해 구조를 시도했지만 안타깝게도 6명의 자녀를 화마에 잃고 말았습니다. 6명 다? 저 예쁜 애들이? 한편 필포트 씨 가정에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지자 전국에서 보내온 위로의 꽃다발과 애도의 선물이 다 타버린 집 앞에 쌓여갔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화재 원인이 밝혀졌는데 발화점이 입구 복도였다고 하고요. 왜 그 외국 집들은 이제 문에 편지 넣을 수 있는 구멍이 있잖아요. 누군가 집 밖에서 그 레터박스를 통해서 내부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겁니다. 뭔가 원한이 있었나? 그러면 도망칠 수 있는 문에다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도망을 못 치는 출입구에다 거 불을 아니에요? 질러버린 거죠. 그런데 사고 18일 차에 뜻밖의 인물들이 체포됩니다. 바로 사망한 6 아이들의 부모인 필포트 부부와 부부의 친구 폴 모슬리. 부모? 정말 귀를 의심하게 되는 이 사건의 전말을 말씀드립니다. 사고 5일 만에 기자회견을 열어 And then there's a young lad called Daniel Stevenson who tried to get in the house, the same as myself. And of course, the 4 firemen, the police, the ambulances, the doctors, the nurses, literally everybody who tried to help save our children, they couldn't. 근데 사실 아이를 6이나 잃었는데 저렇게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해요. 제정신일 수가 없는데. 그러네.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 부모에게 미심쩍음을 느낀 경찰들은 그들이 잠시 지내던 호텔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했던 것이죠. Told them the truth. No. Why did the fire set so quick? They're not going to find no evidence.
이 녹취 내용을 증거로 필포트 부부는 살인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그 뒤에 방화 사건의 추악한 진실은 드러납니다. 이 가족들은 유명 인사였습니다. 무려 17명의 자녀를 둔 다둥이 가정으로 사고 3개월 전까지는 아내 메어리드와 남편의 여자친구 윌리스까지 함께 한 집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여자친구 윌리스가 자신의 자녀 5명만 데리고 훌쩍 집을 떠났습니다. 이때 아이들 아빠 믹은 자녀들이 떠났을 때 줄어들 보조금 생각에 전전긍긍하다가 친구 모슬리와 함께 방화를 계획합니다. 집에 불을 내고 아이들을 구해내 영웅으로 등극을 하고 또 그 유명세를 이용해 정부로부터 더 큰 집을 얻어내고 덤으로 여자친구 윌리스에게 방화범 누명까지 시우려 했던 것이죠. 자, 하지만 예상과 달리 걷잡을 수 없이 삽시간에 불이 번져서 아무것도 모르던 아이들만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한편 필포트 부부는 계획은 빗나갔지만 이 기회를 노려서 기자회견을 열어 악어의 눈물 쇼까지 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뒤에서는 장례식 뒤에 남은 상금과 집 앞에 쌓인 선물을 처분해 돈으로 달라고 모금단체에 요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머릿속에 돈 생각밖에 없네요. 그렇죠. 어떻게 자식들의 목숨을 돈하고 바꿀 수가 있죠? 돈밖에 모르는 비정한 부모의 눈물, 그 악어의 눈물, 평생 감옥에서 흘리길 바랍니다. 가족 일을 포기한 악마들 19, 13위 공개합니다. 이번 특종은 사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큰 화제가 된 13남매 가족 사진인데요. 화목해 보이는데요? 잘난해 보이 표정이 너무 다 밝네요. 너무 이쁜데? 그런데 도와주세요. 우리 남매들이 위험해요. 2018년 1월 한 소녀의 신고를 받은 경찰들은 한 집으로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어두컴컴한 집안, 코를 찌르는 지독한 악취, 그리고 2살 난 어린아기부터 20대로 보이는 이들까지 12명의 아이들이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왜 또 세상에 또 뭐야? 이 아이들은 모두 한 남매였고요. 이 끔찍한 짓을 저지른 범인은 아이들의 부모였습니다. 아니 뭐야. 이들은 무려 18년 동안이나 13명의 자녀들을 감금해 키웠는데요. 18년 동안? 네, 가둬두고 사육시킨 거죠. 화장실 사용도 금지시켜서 바닥은 온통 오물천지. 거기에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주지 않아 13남매는 모두 심각한 영양실조에 성장이 지체된 상태. 제일 맞이인 29세 딸의 체중은 불과 37kg으로 11세 평균 체중과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진에는 화목해 보이잖아요. 이거 그러면 이 사진엔 어떤 진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저 사진은요, 네. 가짜, 조작된 사진이었습니다. 우리 대가족이 TV에 출연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신기할 거야. 바로 리얼리티 쇼에 출연해서 셀럽이 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온 가족이 단체복까지 맞춰서 행복한 대가족으로 포장을 한 거죠. 저 아이들은 제대로 웃지 않으면 혼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진 찍는다 웃어라. 그 추악한 진실은 감금된 13남매 중 한 딸이 겨우 탈출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이후 이 부모는요, 고문, 학대, 방치, 폭행, 감금 등 무려 12가지 혐의로 기소됐고요. 각각 한화로 약 1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보석금이 책정됐고요. 뭐 절대 못 풀려나게 하려는 거죠. 이런 돈을 낼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힘겹게 탈출해서 세상의 부모를 고발한 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In my heart, I feel like a big part of it. I'm so angry with her right now. It's hard for me to give her any excuse. 부디 그 죄값을 두고두고 평생 받길 바랍니다. 다음 특종입니다. 이번에도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미 전역을 감동케 한 가족 사진. 뭐야, 왜 이렇게 신명사진이야? 왜 저래? 이 뭐예요? 이 사진은요, 세상을 떠난 어린 딸과 딸을 그리워하는 엄마를 합성한 추모 사진입니다. 아이고, 얼마나 보고 싶으면 또 저렇게까지 했을까요? 2015년 12월, 당시 2살이었던 딸 메이 씨가 바나나를 먹다가 질식해 갑작스럽게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사진작가는 모녀의 추억 사진을 만들어줬죠. 저런 식으로. 이 모녀의 사진들은 인터넷에서 큰 화제가 됐고요. 6,000달러, 한화로 약 680만 원의 기부금까지 전달이 됐죠. 그런데 말입니다. 아 제발. 안 돼. 저도 말하려니까 힘드네요. 한잔하지 말자. 당신을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엄마? 엄마에게. 얼마 뒤 부검을 통해 2살 난 메이 씨가 숨진 진짜 이유가 밝혀졌는데요. 아이가 병원에 도착하기 바로 전 24시간 이내에 발생한 중상 때문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인 사인이 질식한 게 아니라 뭔가 심한 부상을 입어서 죽음에 이른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엄마 진이는 함께 동거하던 남자친구와 자신의 딸 메이 씨를 상습적으로 구타해 왔는데요. 갑자기 딸이 숨지자 바나나 때문에 질식한 걸로 조작을 했고요. 사람들의 동정을 얻어서 모금에까지 갈취하려고 한 겁니다. 오늘 힘드네요. 많이 힘드네요. 2016년 3월 이 2사람은 아동학대와 1급 살인죄로 기소됐습니다. 한 기자님이 눈물이 좀 많으신데 힘드네요, 진짜. 이렇게 영혼처럼 흐릿한 모습으로 사진에 있잖아요. 딸이 저 뒤에서 엄마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가족이길 포기한 악마들 19, 11을 공개하겠습니다. 엄마에게 걸림돌이 된 자식. 2017년 5월의 어느 오후, 크로아티아 남서부의 항구 도시 폴라. 홀로 아들을 키우던 32살 여성 키아라 로닉 파식. 그녀는 집 앞 공원에서 놀고 있는 3살 난 아들 데니스를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시야에서 사라진 아들 데니스. 왜 여기 당했어요? 어디 갔어? 실종됐나? 결국 키아라는 아들 데니스의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경찰들은 엄마 키아라가 수상했습니다. 또 엄마야. 또야, 또 엄마야? 3살밖에 안 된 아이를 무려 6시간이나 지난 뒤에야 실종 신고를 했다는 것. 더군다나 저 아이가 어리잖아요. 그럼요. 어떻게 될 줄 알고. 압박 수사가 진행되자 결국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은 엄마 키아라. 사실 제가 죽이고 강에 버렸어요. 3살밖에 안 된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죽인 걸로도 모자라 차가운 강에 유기했다는 믿을 수 없는 자백. 왜요? 왜? 이유라도 들어봅시다 좀. 이해는 안 가겠지만. 남자친구랑 여행 가야 되는데 데려갈 수도 없고 어디 맡길 데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죽였어요. 어이가. 여행 가려고. 그 계획에 아이는 성가신 걸림돌이었던 거죠. 시신을 차가운 강에 던지고 정말 뻔뻔하게도 아들의 실종 신고를 한 겁니다. 그 버리는 시간이 6시간이었구만. 이 끔찍한 사건이 알려진 뒤 비정한 엄마 키아라는 우리 엄마라고 부르지 말고 악마라고. 이 악마는 반성은커녕 죽은 아들 때문에 결국 휴가를 못 가게 됐다며 억울해했다고 합니다. 평생 감옥에서 휴가를 보내야겠네요. 가족의 길 포기한 악마들 19, 9위 공개해주세요. 또 일가족이야. 2018년 12월 31일 중국 전역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일가족 살인사건. 중국 후난성 헝난현에 사는 51살의 목수 루오 수용. 그리고요, 15살의 아들 루오 치앙은 아픈 엄마와 누나를 잘 돌보던 착한 아들이었죠. 그런데 사춘기가 시작됐던 걸까요? 중학생이 된 뒤부터 성적이 점점 떨어지더니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며 담배를 피우거나 반 친구의 돈을 훔쳐 아빠 루오 수용이 학교에 불려가기도 했습니다. 뭐 착한 아들이 이렇게 갑자기 변해서 아버지가 많이 또 속상하셨겠어요. 네. 지난해 말 아빠 루오 수용은 한 해의 마지막 날을 가족과 함께 보내기 위해 퇴근을 서둘렀습니다. 그런데 그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돈! 나 지금 게임하러 가야 되니까 빨리 돈 내놔라고! 아들, 오늘만큼은 가족들이랑 같이 보내자. 응? 그런데 아들 루오 치앙은 갑자기 20cm 크기의 망치를 들고 와 마구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엄마와 아빠는 그 자리에서 즉사. 아니 저 망치가 그 목수 아빠가 평생 가족을 위해서 일할 때 쓰던 그 망치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부모를 죽인 거예요. 진짜 죽이네. 이 아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PC방 간 거 아니에요? 돈 뒤졌을 것 같아. 돈 뒤져서 PC방 갔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그는 PC방에서 2시간 동안 게임을 한 뒤 열차 티켓을 끊어 도주까지 했는데요. 그러나 2019년 1월 2일 이틀 만에 공안에 체포됐습니다. 체포돼서 다행이네요, 일단. 그리고 공안에 체포됐으니까 아마 극형에 처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중국도 드는데요. 형법이 무서우니까. 그렇게 예상하시죠? 아니에요? 왜요? 이 사건이 중국에서 더 이슈가 됐던 이유. 중국에서 형사처벌이 가능한 나이는 만 14세 이상. 그런데 루오치앙은 만 13세, 14세 미만이었습니다. 이 살인범 루오치앙은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풀려날 것이라고 전해졌는데요. 보완을 좀 해야겠다, 이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중국 국민들은 형사처벌 대상 연령을 낮추자는 목소리가 커졌다고 합니다. 다음 특종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미국 플로리다주 911에 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희 집이 어지럽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사라졌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신고자는 15살 소년 그레고리 라모스. 그는 하교 후 집에 오니 집 문이 열려 있었고 엄마와도 연락이 되지 않아 신고했다는데요. 강도를 당했나요? 네.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곧장 시카고에 출장을 가 있던 라모스의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마지막 통화를 했는데 아내가 성적 때문에 아들과 크게 싸웠다는 말만 듣고 그러는데 아들이 의심스럽네요. 경찰들은 아들 라모스를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궁을 해보니 아 정말. 그래요. 내가 죽였어요. 성적 때문에 엄마한테 혼나서. 사건 전날 밤 성적 때문에 엄마에게 혼난 라모스는요. 엄마의 목을 졸랐고요. 뭐야? 이야, 그리고 나서 강도처럼 위장을 한 거예요. 그럼 엄마 어디 있어요? 집을 어지럽혀 도둑이 든 것처럼 꾸민 뒤 인근 교회의 야외 화덕 부지에 엄마를 묻었고요. 정말 철두철미하게도 시신의 냄새를 막기 위해 표백제를 들이붓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학교에 다녀와서 경찰에 신고한 거죠. 이게 참 이야, 이게 어리다는 말로 이해해 줄 수가 없는 아무리 15세지만 저 정도면 네. 한편 어머니를 살해한 라모스에게는 1급 살인죄가 선고됐는데요. 마지막까지도 제가 언젠간 엄마를 죽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라는 끔찍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절대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고. 계획적이었어요. 그 자기를 죽이려는 아들의 눈빛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숨이 다했을지 그것도 참 너무나 끔찍합니다. 가족에게 포기한 악마들 19, 4위 공개해 주세요. 당신의 남편을 죽이는 방법. 잘못된 남편. 이 제목들은요. 60대 여성 작가 낸시 크랜튼 브로피의 책 제목입니다. 특히 당신의 남편을 죽이는 방법에서는 남편을 죽이기 위해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신체적 폭력을 가하기도 하고요. 2017년에 발표한 소설 잘못된 경찰관에서는 온종일 남편을 살인하는 꿈을 꾸는 여성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소설 에세이 소재만 들으면 이 남편과 철천지 원수 같은 것 같은데요. 전 남편 없는 삶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늘 남편에 대한 애정을 과시. 소설은 소설일 뿐이라는 소설가 낸시는 요리연구소의 수석 강사인 남편 다니엘 브로피와 27년 동안 행복한 부부 사이를 이어왔습니다. 아니 소설의 내용과는 너무 또 딴판인 인생을 살고 계시네요. 그냥 계속 금슬 좋은 부부였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데. 하지 마. 그러지 마. 2018년 6월 낸시가 SNS를 통해 전한 비판. 내 가장 친한 친구이자 남편인 다니엘이 어제 아침에 살해당했어. 수업을 하러 요리학교에 간 남편 다니엘이 괴한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것입니다. 뒤늦게 그를 발견한 학생들. 하지만 다니엘은 이미 숨진 뒤였죠. 왜? 총을 맞아 죽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래요?
그런데 경찰은 아내 낸시의 이웃으로부터 의외의 진술을 듣게 됩니다.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낸시가 슬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이웃의 진술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아내 낸시를 집중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남편 다니엘이 사망한 지 3개월 만에 아내 낸시가 살해 용의자로 체포가 되고 맙니다. 그녀가 남편의 살해 용의자로 체포된 이유. 남편 다니엘이 사망하기 전에 낸시가 인터넷으로 총을 구입한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실제로 낸시가 구입한 총과 남편 다니엘의 머리를 관통한 총알이 9mm 구경으로 똑같았다고 합니다. 정말 소설이 현실이 돼버렸네요. 그녀의 소설 당신의 남편을 죽이는 방법, 이 책을 한번 들춰보겠습니다. 꽤나 섬뜩한 부분이 많습니다. 독은 사람을 죽이는데 한두 달은 걸려요. 그리고 또 칼은 사방에 피가 튀죠. 남편을 죽일 땐 애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절대 부탁해서는 안 돼요. 와, 이 남편을 죽이는 여러 가지 메뉴를 놓고서는 장단점을 비교해가면서 고르고 있는 것 같아요. 한편 현재 교도소에 있는 낸시는 살해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으로 검찰과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녀의 소설과 남편의 운명이 닮아 있는 건 단순한 우연인 걸까요? 가족이길 포기한 악마들 19 3위 공개합니다. 프랑스 역사상 최악의 살인사건. 2010년 7월 프랑스 북부 노르주의 한 작은 마을에 이사온 한 남성. 그는 정원 관리를 위해 밖으로 나갔는데요. 이게 뭐야? 그가 정원에서 발견한 수상한 무언가. 다름 아닌 사람의 뼈. 게다가 더 충격적인 건 유골의 형태가 아주 작은 아기였던 겁니다. 자, 아기 얘기 그만합시다. 그러니까요. 그 뒤에 이 정원에서 한 구의 시신이 더 발견됐습니다. 또 있어요. 곧바로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그 집이 40대 여성 도미니크 코트레즈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살던 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고요. 이후 딸 도미니크를 집중 수사했는데요. 수사 과정에서 도미니크가 살고 있는 현 자택에서 무려 6구의 신생아 시신이 추가로 발견되고 맙니다. 상습범이네. 엄마 갑자기 추워져. 결국 그녀는 정말로 끔찍한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도미니크는 1989년부터 2006년까지 8명의 아이를 혼자 몰래 출산한 뒤 이 핏덩이의 신생아들을 유기해왔다는 충격적인 얘기. 네가 인간이냐? 도미니크가 밝힌 범죄 동기는요. 원치 않는 임신이었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는 건 죽기보다 싫었다고요. 병원에서 첫째 딸을 출산하는 과정에서 한 간호사로부터 뚱뚱하다는 조롱을 받은 뒤 그때부터 병원 진료받는 것을 꺼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원치 않는 임신을 할 때마다 남편과 딸들에게 숨긴 채 혼자 비밀리에 엽기적인 살인 행각을 펼쳐왔던 거죠. 뭐라는 거야, 지금? 사람 생명을. 너무 이해가 안 가는 끔찍한 일들이죠. 프랑스 역사상 최악의 살인 사건으로 불리게 된 신생아 살인 사건. 유럽 전역에서는 저 여자는 사람이 아니다. 아기들을 유기한 집에서 아무렇지 않게 살았다니. 라며 그녀를 향한 맹비난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자, 그럼 가족이길 포기한 악마들 19 1위 후보 전 기자 하나, 오 기자 하나죠? 네. 네, 헤드라인 공개합니다. 딸을 팔아넘긴 비정한 부모. 모모 노인이 기억한 유일한 이름. 가족이길 포기한 악마들 19, 저 정기자의 1위 후보를 소개합니다. 악마의 탈을 쓴 부모로 기사화되며 지난 1월 전 세계에 충격을 안긴 사건. 싱글맘인 라모나 페를라는 어린 딸 올리비아를 데리고 줄리안 아그리피노와 재혼해서 새 가정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줄리안이 건강 문제로 일을 그만두면서 페를라 가족은 경제적으로 궁핍해졌는데요. 그런데 이봐요. 월세가 얼마나 밀린 줄 알아요? 염치가 없어.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몇 달째 월세를 내지 못해 길바닥에 내쫓기게 된 페를라 가족. 그런데 이때 페를라 부부가 궁여지책으로 생각한 대안이 있었으니 바로 성매매였습니다. 월세를 내지 않는 조건으로 자신의 딸 뭐라고요? 13살인 올리비아와 성관계를 갖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저런 제안을 하면 집주인의 뺨을 올려붙이고 나와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집주인도 누가 저런 얘기를 하면 경찰 신고하는 거예요, 저거는. 더 끔찍한 일은 집주인은 이 페를라 부부의 이 말도 안 되는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아우 참. 그때부터 올리비아에게 지옥 같은 생활은 시작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13살 올리비아를 성폭행한 집주인. 무려 2년간이나 부모의 강요 아래 성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올리비아는 그 사이에 임신과 낙태를 반복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13살 소녀가 말이죠. 13살? 13살. 그렇죠. 끝판왕들이네요. 이거. 하지만 참다 못한 올리비아는 용기를 내서 이모에게 도움을 청했고요. 다행히도 이모의 신고로 올리비아는 2년 만에 악몽 같은 성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중 추가로 밝혀진 끔찍한 사실. 새아빠도 엄마가 나가면 제 방에 찾아왔어요. 집주인뿐 아니라 의붓 아버지마저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아, 정말 네 잘못 아니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네요. 네 잘못 아니다는 거. 결국 이 모든 악행이 세상에 드러난 뒤 의붓 아버지와 집주인은 미성년자 성적 학대 혐의, 친엄마인 페를라는 매춘을 조장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가족이길 포기한 악마를 짚고 저 오 기자의 1위 후보 특종 기사 전해드립니다. 2018년 일본 고베시에 위치한 한 고속도로 휴게소. 그런데 휴게소 내 편의점 직원은 홀로 방황하는 70대 노인 A씨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 직원은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요. 출동한 경찰은 노인 A씨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댁에 모셔다 드릴게요. 댁이 어디세요? 아, 나는 몰라. 여기가 어디야? 알고 보니 A씨는 중증 치매 환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집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노인 A씨가 유일하게 기억해낸 단 한 가지. 이름? 아, 알지. 다나카 리스코? 다행히도 이름만은 기억하고 있었던 노인 A씨. 그래서 경찰은 신원 조회를 했는데요. 그런데 다나카 리스코, 당신을 보호 책임자 유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에? 할아버지 이름 아니었어? 누구 이름이야? 누가 체포된 거예요? 자, A씨가 유일하게 기억했던 이름은 본인의 이름이 아닌 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인이 거리에서 서성거린 이유는 딸이 아버지를 버렸기 때문이었죠. 아 근데 너무 슬퍼요. 그 와중에 딸의 이름은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 유일하게 기억한 이름이 딸의 이름인. 사연은 즉슨 46세 딸 다나카 리스코는 미혼으로 치매 환자였던 아버지를 홀로 돌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날이 심각해지는 아버지의 치매 증세에 딸 다나카는 절대 해서는 안 될 해륜을 저지르고 맙니다. 저기 편의점 보이죠? 먼저 내려서 가 계세요. 주차하고 갈게요. 그러고 떠난 거예요? 그랬나 보네. 네. 하지만 모든 걸 기억해서 지우고 자신의 이름마저도 잊어버렸지만 딸의 이름만큼은 또렷하게 기억했던 아버지. 진짜 너무 마음 아프다. 자, 그런데 체포된 딸이 한 변명. 정말 경악스럽습니다. 안 들으면 안 돼요? 진짜 안 듣고 싶다. 제가 힘들게 돌보는 것보다 보호시설에 가는 게 낫지 않아요? 보호시설이냐 편의점이? 아버지를 길가에 버린 것도 모자라 뻔뻔하게 변명하는 비정한 딸을 보고 일본 전역이 크게 분노해서요. 현대판 오바스테 사건으로 불렸고요. 아버지가 치매라 이 사실을 모르는 게 다행이라며 모두 안타까워했습니다. 차라리 모르시는 게 낫네요 정말로 저거는. 그러니까.